2교시 수업 시작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발산형 경계 그리고 수렴형 경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는 볼 게 없어. 보존형 경계는 화산이 일단 안 생겨요. 왜냐면 보존형 경계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없지. 이렇게 갈라지는 게 없으니까 지진만 조금씩 발생해. 지진만. 화산이 없어. 야, 교실 춥냐? 조금 추워? 왜냐면 나 히터를 일부러 안 트는 게, 히터 틀으면 니네 또 졸아. 이거 막상 이거 틀어봤자 졸아. 내가 틀긴 트는데, 춥다고 하니까 틀긴 트는데 좀 있으면 더 졸을까봐 일부러 안 틀었거든. 그래, 저녁 때 되면 시간 되면 좀 추울 수 있지. 자,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뭐 볼 게 없어요. 그냥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 판에. 그리고 그냥 지진만 발생해. 끝! 수렴형 경계가 특히 제일 복잡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여기는 한 번만 읽어봐, 얘들아. 143페이지, 그 뒤에 144페이지는 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겨? 간단한 예로 예를 들면 화산이 많이 발생하면 화산 그 마그마 속에는 물도 수증기도 있고, 그래서 화산 발생할 때 연기 발생하는 것 중에 대다수가 수증기가 꽤 많아. 지하수가 마그마 속에 섞여 있는 거야. 그리고 뭐 다른 기체들도 있고, 그 다음에 화산재 나오고 뭐 그런 거지.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거야. 143페이지 그 다음에 144페이지 한 번만 쭉 읽어봐. 여긴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아, 이렇구나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수준이야. 그래서 여긴 한 번만 먼저 읽어봐. 읽고 나서 내가 설명할게.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라서. 다 봤지. 보다시피 여긴 진짜 어려운 내용 별로 없지. 그냥 뭐 화산 생기면 어떻게 되고 지진 발생하면 어떻게 되고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읽어보면 충분히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던 내용들이야. 새삼스럽게 뭐 몰랐던 내용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145페이지
지금 풀어봐. 145페이지는. 불편하다. 야, 재은아, 지축은 2학기 때 중간 기말 2번 봤냐? 아니면 한 번 봤냐? 2번 봤지. 그렇지, 그렇더라. 그 동네는. 다 풀었지. 다 풀었지.
자, 지금 145페이지를 풀었습니다. 그거 푸는 거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이거 좀 어렵다 하는 거. 없냐? 승윤아, 어려운 거 없어? 이 정도는 할만해? 재현이도 질문 없어?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145페이지까지 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가 숙제야. 다음 주에 풀어오면 되겠지. 그러고서 151페이지 실력업이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 요거 내가 지금 풀을게. 왜냐면 이게 좀 어려워. 내년에 고등학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내신을 시험 볼 때 이 판의 경계 챕터가 나오잖아. 여기 좀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배워도 분명히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운 챕터가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쉬운 챕터가 있어. 요 판의 경계는 내년에 여러분들이 아마 중간에 걸릴지 기말에 걸릴 중간고사에 걸리겠다 보니까 내용이 좀 어렵단 말이야. 조금 더 꼼꼼히 공부하고 외울 게 많다고. 사실은 지금은 니네가 안 해워서 그렇지 아까 수련면 경기에서 해령, 해구 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외워야 돼. 근데 뭐 굳이 막 지금 내가 외우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제 그렇게만 한 거지. 자, 실력은 내가 풀어볼게. 자, 151페이지 지금부터 문제 풀겠습니다. 바로 풀을 거야 내가. 왜냐면 이거 니네 집에 숙제시키면 어려워할까봐 이거 내가 미리 풀고, 그러니까 집에서 그러면 숙제할 파트는 지금 푸는 애들보다는 조금 쉽다고 생각하면 돼. 자, 151페이지 문제 풀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그림은 산맥 A, C가 산맥이래. 그러면 딱 보면 아까 A는 히말라야 산맥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 때문에 생긴다 그랬지. 근데 오른쪽 안데스, 저기 C가 안데스 산맥이야. 저기 칠레, 걔가 막 쭉 칠레가 나라가 저렇게 생겼잖아. 길쭉하게 생겼잖아. 저쪽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는 대륙판과 대륙판의 충돌이지만 저기 안데스 산맥 같은 경우는 해양판과 대륙판이야. 자, 나 봐봐. 여러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이 니네 보면 오른쪽 이쪽이지. 니네 기준으로 해양판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이게 대륙판이야. 이게 남아메리카 대륙이야. 요게 해양판이야. 그럼 어떻게 얘가 이렇게 파고 들어가잖아. 파고 들어가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매끄럽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파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 이게 안데스 산맥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산맥이 된다고. 아까 근데 저게 해양판과 해양판끼리 섭입하면 해령이 만들어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저거는 육지 쪽에 만들어진 거야. 그게 저게 산맥된 거야. 자, 그러면 공통점. 그 다음에 B는 일본 바로 앞쪽. 아까 잠깐 그림 그려줬었잖아. 그러니까 기억, 변동대에 해당된다. 맞지? 변동대라는 거는 수렴, 발산, 그 다음에 아까 보존형 경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억은 맞았지? 그 다음에 판의 경계 위치는 당연하지. 니은도 맞았지? 화산활동이 활발하다. 자, B에서는 화산활동이 활발한 편이야. 근데 대표적으로 A 같은 경우는 아까 내가 화산은 없다 그랬잖아. 왜? 땅덩어리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마그마가 그거 뚫고 못 나옵니다. 뚫으려면 히말라야 산맥 다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지. 화산이라는 건 지표가 얇은 지역 또는 그 지표가 연약한 지역에서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 다음에 멘틀 대류의 하강 분야. 자, 공통적으로 셋 다 수렴형 경계야. 그건 알아야 돼. 발산형 경계가 아니잖아. 발산형 경계라, 그러니까 멘틀 대류의 상승이냐 하강이냐를 우리가 찾으려면 여기가 수렴형 경계인지 발산형 경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셋 다 수렴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는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말이야.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해양지각 2번 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야. 얘들아, 발산형 경계가 나이가 제일 어린애고 수렴형 경계 쪽은 이제 한참 이제 도로 댕기다가 땅속으로 슬슬 꺼져가는 애들이라 그랬어. 그러면은 나이 표시를 봐봐.
그럼 그림에서 약간 빨간색이 0살이야. 그리고 파란색 진해질수록 나이가 오래됐다는 거야. 그럼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곳은, 야, 재은아,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곳은 발산형 경계야, 수렴형 경계야? 그렇지, 발산형 경계야. 그리고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수렴형 경계 쪽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지. 얘들아, 이해되지? 이게 그런 뜻이야. 그리고 거기 숫자 200 하고서 밑에 뭐라고 돼 있어? 100만 년이라고 돼 있지? 그럼 숫자 1이 이제 100만 년이야. 한 살이 아니고. 그럼 숫자 10이면 몇 살이야? 10이면 1000만 년. 100이면 1억 살. 그럼 제일 오른쪽에 한 2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쟤는 발산형 경계에서 튀어나온 지 한 2억 년 됐다는 거야. 그럼 2억 년쯤 지나니 슬슬 들어갈 때쯤 됐다. 뭐 대충 그런 거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그 숫자까지 설명했어. 나이가 2억 년보다 많은 해양 지각은 거의 없다. 맞지? 맥스가 거의 200이라고 돼 있으니까 200이 2억 년이야. 그럼 기억 맞았지? 판의 평균 이동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간격을 보면 돼. 그럼 얘들아,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간격이 좁아. 그러면은 이게 스피드가 빠른 거냐 느린 거냐? 간격이 좁으면 느린 거지. 쉽게 말하면 나 봐봐. 이제 여기서 태어났어. 근데 얘가 2억 살짜리가 여긴 거야. 그러면 요만큼 가는데 2억 년 걸린 거야. 근데 여기가 빨간색이 있는데 파란색이 여기쯤에 있어. 그럼 이거 가는데 2억 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간격이 좁다는 건 천천히 움직인 동네고, 왜냐면 모든 판들이 스피드가 무슨 등속도 운동하듯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고 약간씩은 랜덤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면 간격이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 간격이 먼 거는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빠른 편이고, 간격이 빨간색하고 파란색이 간격이 좁으면은 상대적으로 천천히 움직였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면 판의 이동 속도는 A랑 B랑 봐봐. A 동네가 간격이 더 먼 편이냐 좁은 편이냐? 색깔 변화를 보면 되지. B는 촘촘하게 몰려 있잖아. 그러면 좁다는 거지. 그러면 A랑 B랑 누가 속도가 빨라? A가 빠르다고. 간격이 더 먼 게 이동이 빠른 거야. 그러니까 니은 맞아 틀려? 맞았지? 그 다음에 C 봐봐. C가 지금 나이가 많은 애잖아. 그럼 얘가 수렴형 경계 쪽이겠냐? 발산형 경계 쪽이겠냐? 수렴형 경계 쪽이겠지. 좀 있으면 땅속으로 들어갈 애들이야. 그러면은 C의 하부 멘틀에서는 멘틀 대류가 하강한다. 맞아 틀려? 잠깐만. C의 하부에서는 잠깐만. 원래는 여기가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면 들어가야 되는 자리야. 근데 저 동네는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그럼 쟤는 뭐냐? 오래됐어. 앞으로도 계속 저 자리에 있을 거라고. 자, 요거는 나이만 봐서는 안 되고 요게 판의 경계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있잖아. 야, 판의 한복판에 있어. 그럼 걔는 죽을 때까지 예를 들면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볼게. 유라시아 대륙 판때기가 있다. 봐봐. 판때기 이만한데 여기쯤에 있는 애들. 사실상 이동이 거의 없겠지. 그럼 나이는 겁나 오래됐지만 꼭 수렴형 경계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치? 저기 지금 그림에서 C 지역은 판의 경계가 아니고 왼쪽에 A 지역이 판의 경계야. 그럼 A 지역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C 지역은, 야, 우리 앞장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앞장 봐봐. 앞장 보면 어딜 보냐면은 제일 만만한 그림이 여기쯤. 그러니까 이게 좋겠다. 저기 뭐냐, 146페이지 봐봐. 146페이지 저 그림 봐봐.
46페이지를 보면 오른쪽에 아메리카 대륙 보이지? 남아메리카 대륙, 미국 밑에. 를 보면 왼쪽 부분은 판의 경계잖아. 그러니까 여긴 수렴형 경계일 거란 말이야. 근데 방금 오른쪽 아메리카 대륙 그 경계선은 판의 한가운데잖아. 그럼 여기는 그냥 애들이 그냥 살아있는 애들이야. 땅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됐으면 무조건 수렴형 경계다는 아닌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동네가 판의 경계인지를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돼. 저 그림 보면 확실히 보이지? 그 경계선에 판의 경계가 아니잖아. 그럼 쟤는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그냥 오래 버티는 애들이야,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 자, 3번 한번 얘들아 문제 빨리 읽어봐. 머릿속으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 좀 해봐.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천발 지진이 얕은 지진, 신발 지진이 깊은 지진, 중발 지진은 당연히 껴있으니까 뭐 크게 생각할 거 없고 우리는 천발, 신발 두 가지만 보면 돼. 자, 그림에서 보면 빨간 애가 천발 지진이잖아. 그럼 저게 판의 경계란 말이야? 그럼 오른쪽 부분이 천발 지진이야. 그지?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퍼런 애가 많아지고 빨간 애가 천발 지진이잖아. 그래서 얘를 단면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저렇게 보이지만 단면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런 장면이 나오고 대략 여기 사이를 보여주는 거야. 아까 내가 이게 지진 영역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가 천발 지진인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신발 지진인 거야. 이걸 위에서 쳐다본 거야.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러면은 그림에서 왼쪽 A 판때기가 있고 오른쪽 B 판때기가 있어. 누가 파고 들어가는 애야? B 판때기가 왜 파고 들어가? 파고 들어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치, 밀도가 커서. 얘가 밀도가 크겠지. 밀도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을 거 아니냐. 이해되지? 저 그림을 보면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야.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여러분들한테는 어렵진 않은데 좀 낯설지. 왜? 이런 내용 태어나서 처음 배우잖아. 그래서 결론, 얘네 둘 다 해양판이야. 근데 같은 해양판끼리도 미세하게 밀도 차이가 생기면 한 놈이 들어간다고. 그럼 그림에서 B 판때기가 밀도가 큰 판때기야. 자, 판의 경계는, 그러면 판의 경계는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경계잖아. 저 그림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그림에서 보면 여자리가 요 라인이 기억이고 요 라인이 니은인 거야. 승윤, 이거 이해되냐 안 되냐? 이해되지? 그러면 기억, 판의 경계는 기억이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 여기가 경계잖아. 그럼 기억 틀렸지? 판의 평균 밀도는 A가 A보다 B가 크다. 맞아 틀려? 니은 맞았지? 딕은 화산활동은 이쪽에서 심해, 이쪽에서 심해.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심하지. 여기가 화산이지. 화산은 이제 야 여기는 이렇게 쭉 나와야 되잖아. 화산은 이 동네가 화산이지. 그러니까 경계에서 멀어질수록 화산은 약해지지. 경계가 화산이 제일 심할 거 아니냐.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화산활동은 A쪽보다는 B쪽에서 화산활동이 좀 더 활발하겠지. 그게 여기야, 여기. 여기가 화산이잖아. 이런 데는 화산이 없지. 그치? 그럼 D가 틀렸잖아.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그러니까 보다시피 은근히 좀 까다로워. 그래서 내가 풀어주는 거야. 니네한테 집에 가서 풀으라고 하면 집에서 문제 풀다가 막 짜증나고 이해 잘 안 된단 말이야. 어차피 다음 주에 내가 또 풀어줘야 돼. 지금 풀고 이걸 참고해서 지금 더 어려운 걸 푸니 이 정도 내용을 배우면 앞부분 푸는데 아무래도 좀 더 수월하겠지. 그래서 풀어주는 거야. 4번 볼게. 그림은 우리나라 주변에 분포하는 판의 경계야. 잘 봐봐. 판의 경계야. 그 일본 봐봐. 저 얼마나 불쌍하냐. 판의 경계에 쫙 있어가지고. 자, 그리고 왼쪽 단면도를 봐봐. 일본이 필리핀판하고 유라시아판하고 이 경계에 있잖아.
근데 왼쪽 부분에 단면을 봤더니 필리핀판이 안쪽으로 파고들고 있잖아. 그래서 필리핀판은 해양판이고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라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동해안 쪽은 바다 밑이지만 대륙판으로 본다 이거지. 그럼 필리핀하고 유라시아판을 보니까 필리핀이 밀도가 커잉? 자, 오른쪽에 보면 필리핀판하고 태평양판을 볼게. 요거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 근데 누가 밀도가 커? 태평양판이 밀도가 크잖아. 파고 들어가고 있잖아. 그림 보면 보이잖아. 야, 이현서, 이거 뭔 소린지 이해 돼야 안 돼? 이해되지? 어려운 내용 아니야. 보면 보이잖아. 야, 저거 봤는데, 야, 그림이 예를 들면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됐는데 얘가 파고 들어가고 있다. 이걸 모르면 오늘 배운 걸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그럼 정리해보면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이렇게 세 개만 보면 저 북아메리카판은 잠깐 꺼지라 그래. 그냥 보지 말고. 그러면은 이 셋 중에는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필리핀판, 그 다음에 유라시아판 순서지. 밀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이해되지? 그러면 판의 평균 밀도는 기억. 맞아 틀려? 맞아 틀려? 기억이. 승윤아, 기억 맞아 틀려? 네. 맞아요. 방금 얘기했잖아 내가. 그 다음에 니은 호상열도는 태평양판 쪽이냐 필리핀판 쪽이냐? 일본이 호상열도라고. 호상열도는 태평양판 쪽에 있어 필리핀판 쪽에 있어. 필리핀판이잖아 얘들아. 일본이 정확히는 필리핀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호상열도가 만들어진 거지 지금. 태평양판은 아무것도 없지 지금. 물론 저기 태평양판 위에 북아메리카만 살짝 걸린 거 있지만 그쪽보다는 밑에서 본다. 주로라고 하니까. 그래서 니은 틀렸어.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아까 봐봐. 좀 요거는 이제 그대로 하면 일본이 여기잖아. 우리나라 여기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요런 지진이 발생한다고. 그럼 이거 무슨 지진이야? 신발 지진이지. 일본에서 발생하는 건 천발 지진이. 그래서 일본은 진도가 막 이번에도 보면은 이런 인터넷 뭐 본 사람 알겠지만 막 6.5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지진은 잠깐만 뭐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이 발생하는 신발 지진일 건데 요건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나라 여기 있지? 그럼 지진대가 여기야. 그럼 우리나라는 지진대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있다라고 평가를 하겠다. 만약에 발생을 해도 신발 지진의 여파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진대로부터 벗어나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은 대부분 신발 지진이다가 아니고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겠다. 요거는 약간 좀 애매하다 이거는. 근데 저 그림을 직역하면 봐봐. 얘들아, 그 유라시아판하고 필리핀판의 경계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요 부분이 지진 영역이야. 근데 우리나라 여기 있잖아. 지금 그림에서 보면. 그럼 지진대로부터는 조금 벗어나 있지. 되게 가까운데 사실 먼 거리는 아니잖아. 지구에서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지진영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건 디귿은 틀렸어. 왜 틀렸느냐? 사실상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겠다 이거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조금만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신발 지진이겠지.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하잖아. 니네 혼자 풀면 되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내가 풀어주는 거야. 자, 됐어? 자, 그러고서 152페이지부터 고난도 내가 언제나 그래서 하지 말고 152부터 또 과제 하나 더 있어. 섹션이 페이지 152부터 156까지가 또 과제야. 이거는 요번 챕터 중단원 총복습이라고 보면 되지. 됐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여기는. 그래 고난도는 하지 말고.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요번 중단원이 또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바로 중력으로 갑니다. 페이지 160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니네 그 중학교 3학년 때 얼마 전에
3단원 1학기 때 아마 대부분 배웠을 건데 3단원 그 얘기야. 자유낙하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낯익지 낯설진 않지 그런 얘기 나오는 거야. 근데 자유낙하 중학교 때 배운 거 똑같이 나올 리가 없지. 그거보다 내용이 살짝 업그레이드 돼서 나와. 그게 뭐냐? 포물선 운동이야. 자, 그래서 중력이랑 자유낙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그리고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은 옛날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야. 내가 간단히 설명 한번 해줄게. 자, 먼저 읽어보기 전에 내가 요점 정리 한번 해줄게. 우선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질량은 킬로그램을 써. 물론 그램을 써도 되지만 1000g이 1kg이다 정도는 알지? 근데 무게는 뉴턴을 씁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왜 헷갈리냐면 우리나라 이제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몸무게 재. 너 몸무게 얼마냐? 나 40kg야. 나 50kg야. 우리가 이게 버릇이 돼 있잖아 일상에서. 그치? 그래서 원래는 무게랑 중력이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뉴턴으로 해야 돼. 그러면 잘 알다시피 질량이 어떤 애가 1kg이야. 여기 질량 1kg짜리 추가 있다고 치자 얘들아. 그럼 내가 이걸 들어 올리려면 힘을 줘야지. 그러면 얘 들어 올리기 위한 최소한의 힘이 필요하지. 그럼 내가 힘을 얼만큼 줘야 돼? 그때 무게만큼 얘의 중력만큼. 중력이랑 무게는 같은 뜻이야. 완전 같은 뜻이야. 얘의 중력만큼 힘을 줘야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 그러면 자 질량 1kg짜리가 이렇게 놓여있어. 그럼 내가 이거 들어 올리려면 힘 줘야 되지. 힘 최소한 얼마 줘야 돼? 재현아 얼마 줘야 돼 이거 힘? 그렇지. 여러분들 배웠잖아. 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9.8. 이거 중등 과정에서는 얘를 중력 상수라고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중력 상수라는 말은 그렇게 좋은 표현이 아니고 니네들은 정확하게 알아줘. 중력 가속도라고 아예 기억을 해. 중력 가속도. 이걸로 기억을 해. 이 시간 이후로. 왜냐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계속 이 단어를 쓸 거야. 중력 상수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니들 어려워할까봐 좀 쉽게 순화한 표현이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중력 가속도라고 하고 보통 문자로는 G라고 표현하고 G 값이 얼마냐? 그럼 약 9.8 m/s 제곱이다. 얘가 중력 가속도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야 장현서 원주율이 얼마냐? 원주율 3.14라고 배우냐 니들? 그럼 내가 다시 물어볼게. 원의 넓이가 어떻게 구하냐? 파이 r 제곱이잖아. 그럼 네가 좀 전에 원주율 뭐라 그랬어? 그러면 너는 지금 내가 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니? 그러면 3.14 r 제곱해야 일반성이 있는 거잖아. 다시 물어볼게. 원주율이 얼마냐? 파이야. 초딩 때는 니네가 개구생해가면서 3.14, 3.14 막 초딩 때는 원 처음 배울 때는 그 개구생하면서 숫자 계산 막 했잖아. 그 중학교 딱 왔더니 파이 r 제곱 하잖아. 3.14 넣어 안 넣어? 요새는 안 넣었잖아. 굳이 넣을 기회 생기면 출제자가 친절하게도 원주율은 얼마로 하래? 보통은. 그래 3으로 해라 하지. 굳이 3.14라고 그럼 막상 니네 요즘 니네 중3쯤 됐는데 원의 넓이 3.14 넣어서 계산해라 그러면 문제 풀면서 욕할 거잖아. 아 왜 저래 이러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런 거랑 똑같아. 원주율이 얼마냐 그럼 우리는 이제 보통은 파이다 그래. 그러면 파이 값이 얼마니? 그럼 3.14 1592 하면 너무 기니까 대충 끊어서 3.14라고 표현을 하지 보통. 그래서 원주율은 여러분들 수준이 되면 원주율은 3.14라고 안 하고 이제는 파이라고 불러. 마찬가지야. 야 중력가속도가 얼마니? 그럼 똑같은 원리야. G야.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은 G야. 왜? 이 G가 대충 9.8이라고 하지만 얘들아 원주율 3.14가 이그젝트한 값이야? 아니면 근사값이야? 근사값이잖아. 마찬가지야. 중력가속도 이 9.8이라는 값도 아주 퍼펙트한 이그젝트한 값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로 야 중력가속도가 얼마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G라고 하는 거야. 고등과정에서는. 그러면 야 G 값이 대략 얼마야? 그럼 그제서야 한 9.8 정도 돼. 그리고 친절하게도 여러분들 중학교 때 위치에너지 따질 때는 어떻게 해서 9.8 mH에서 열심히 9.8로 계산했잖아. 근데 고등과정 들어가면 이제 9.8도 잘 안 쓰고 반올림해서 10으로 줘. 마치 3.14를 여러분들이
야, 원주율은 3으로 해서 직접 계산시키려면 한 3 정도로 하지. 굳이 3.14로 안 시키잖아. 그런 것처럼 고등과정에서는 9.8을 다이렉트로 쓰기보다는 반올림해서 10으로 애들이 계산하기 좋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9.8이라는 지저분한 숫자를 계산하는 능력이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10으로 무조건 10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10으로 자주 줘. 그러니까 계산에 대한 짜증남은 줄여주겠다. 이런 걸로 스트레스 주진 않겠다.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숫자 지저분하게는 웬만하면 안 낼게 라는 고등과정에서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있어.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그 길의 상수가 9.8이고 그게 중력과 속도야. 그러면은 질량이 1kg이야. 그러면 얘는 무게가 얼마니? 그러면 그게 9.8 뉴턴이야.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야 장현서 너 몸무게 얼마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질량이 한 50kg 정도 되니까 여기다 9.8 곱해서 나의 무게는 490N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이게 이그젝트한 과학적 대답이야. 근데 여러분들 뭐 할머니가 야 우리 손자 저기 몸무게 얼마나 나가냐? 그러면 할머니 중력과 속도 9.8로 계산하면 제가 질량이 한 50kg 정도 되거든요. 제 몸무게 490N요. 그럼 할머니가 뭐래? 야 얘 어디 아프다 야 이런단 말이야. 일상 대화에서는 야 친구들끼리 야 너 몸무게 얼마냐 그러면 내 뉴턴으로 대답해 줄까? 이러면 친구들이 미친놈이라 그러지 쟤 왜 저러냐고 그러지. 그러면 야 나 한 50kg 정도 돼. 야 한 2kg 쪘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일상 대화에서는 그래도 돼.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야 뭐 저기 뭐냐 이현서 너 몸무게 얼마야? 그럼 내가 질량이 40kg이니까 나 한 392N 정도 나가가 원래 이그젝트한 답이야. 정확히 알고는 있으라고.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꼬맹이 때부터 나 1학년 때 몸무게 20kg 2학년 때 30kg 이렇게 이미 익숙해져 있단 말이지. 근데 그건 틀린 표현인 거야 얘들아.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우리는. 그게 틀린 표현이야. 그래서 너 몸무게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뉴턴으로 대답해야 돼. 너 몸무게 얼마야? 했는데 적어도 과학 시간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 얘 무게 얼마야? 했는데 40kg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우린 정확히 알고는 있어야 돼 이제는. 일상 대화에서는 그냥 하던 대로 표현해. 응?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알지만 그냥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와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건 다르잖아. 그래서 무게를 물어보면 뉴턴이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어떤 물체가 질량 1kg짜리가 있으면 얘는 이게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무게는 왜 생기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중력, 좀 넓게는 만유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야. 뉴턴의 만유인력. 옛날에 사과 떨어지는 거 막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1화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럼 결론은 뭐냐?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는 거야. 그지? 그게 무게야. 그게 중력이고. 중력과 무게는 같은 말이야. 그래서 질량이 1kg짜리가 있으면 얘를 지구가 얼마나 세게 당겨? 한 9.8 뉴턴 정도의 힘으로 당겨. 그게 중력이자 무게야. 근데 우리는 배웠어. 달에 가면 질량 1kg짜리를 똑같이 달로 데리고 갔어. 그럼 달에 가면 질량은 어때? 변하지 않는다. 왜? 질량은 물질의 고유 특성이야. 그럼 이 추가 질량 1kg짜리야. 그러면 이 1kg라는 건 전 우주 어디를 가도 변함이 없어. 근데 달에 가면 얘는 몸무게가 줄어들지. 왜? 달이라는 행성이 지구보다 쬐끄만 놈이잖아. 그러면 지구보다 세게 당길 리가 없지. 덩치가 클수록 중력이 세진단 말이야. 그래서 달에 가면 여러분들은 물체의 무게가 6분의 1로 바뀐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너가 질량이 얼마가 있는데 너의 몸무게가 현재 얼마야. 그래서 선생님이 지구에서 너 이렇게 들어보면 못 들었다 야. 막 이랬다고 쳐. 근데 달에 가면 쑥 들어. 왜? 6분의 1밖에 힘이 안 드니까. 얘네 책상을 이렇게 들었다 쳐. 그러면 이거 책상 하나 들어보면 이 정도 느낌이야. 근데 이거 그대로 달 갖고 가서 달에서 내가 실험을 하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쑥 들어 올리겠지. 그 심지어 똑같은 질량 1kg짜리가 있는데 얘가 우주에 나 혼자 있어. 그래서 우주 공간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래? 무중력인 우주 공간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무중력인에 가면 얘가 질량 1kg는 존재하지. 이건 안 변해. 근데 무중력인 공간으로 가면은 얘가 무게가 0이 돼버린다고.
그러면 질량 한 100km짜리 그럼 우리 여기서 못 들어. 근데 질량 100km짜리를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얘랑 나갈 게 없어 우주에. 그럼 내가 쑥 밀으면 쑥 밀린다고. 그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이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 기초 개념을 우습게 생각해서 에이 그게 그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배운 사람들이야. 여러분들 몇 달 지나면 이제 두세 달 지나면 한 세 달 지나면 이제 고등학생이야. 뭐 어디서 초등 수준의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지. 그에 걸맞는 수준의 대답을 해야지. 정확히 알고 있으라고. 그게 질량과 무게의 차이점이야. 요거. 자, 그 다음에 중력가속도 9.8은 뭐냐? 우리가 흔히 자율낙하를 시켜. 그럼 우리는 보통 공기저항까지 카운팅 하려면 너무 빡세단 말이야. 그리고 공기저항은 보통 무시하잖아? 그럼 어떤 물체를 떨어뜨려. 자, 정치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걸 자율낙하라고 불러. 그래서 자율낙하는 뭐냐? 얘가 떨어지면서 받는 힘은 온리 중력에만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무중력인 공간에는 자율낙하가 없지. 중력에만 의지해. 그래서 얘 놓으면 얘가 떨어질 때 스피드가 어떻게 돼? 떨어지는 빠르기가 어떻게 돼? 점점 빨라지지. 얘가 놓으면 일정하게 운동해 아니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점점 빨라지잖아.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를 중학교 과정에서 가속도라는 단어를 안 써.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걸 뭐라고 불러? 가속도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보면 빨라지는 걸 뭐라고 그래? 가속한다 그러잖아. 그치? 어떤 물체가 빨라져. 그럼 가속하는 거야. 어떤 물체가 중학교 때 배웠지? 등속도 운동을 해. 그럼 얘 가속도가 얼마야? 등속도 운동하면 가속도 얼마야? 0. 그 0이란 말이야. 빨라지는 게 가속이야. 그럼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얘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빨라져.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야 1초 만에 얼마씩 빨라져가 가속도의 정의야. 그러면 이름이 중력가속도잖아. 그럼 가속도가 누구 때문에 생긴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름이 중력가속도야. 그 중력가속도의 의미가 뭐냐?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 이건 중학교 때 배운 거야. 1초에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진단 말이야. 그 자율낙하 시키면 처음 스타트 속도가 얼마야? 얘 처음 속도 얼마야? 처음 속도 얼마야? 아니 놨어. 시작하면 속도 얼마로 시작해? 아 0이잖아. 처음에는 0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놨어. 그래서 얘가 시간 지나서 1초쯤 돼서 이렇게 내려와. 그럼 지금 이 순간에 속도가 9.8이 되는 거야. 그럼 2초 지나면 속도가 얼마가 돼? 19.6이 돼. 3초 지나면 얼마가 돼? 29.4가 돼. 그래서 실제로 중력가속도 9.8이라는 값이 되게 큰 값이야. 생각보다는. 간단한 예를 들어줄게. 저 롯데타워 올라가가지고 내가 요만한 물체를 딱 놨어. 응? 그럼 얘가 떨어져 이제. 1, 2, 3, 4, 5쯤 됐어. 그럼 얘 속도 얼마 돼? 얼마 돼? 니네는 9.8 곱하기 5가 혹시 암산이 안 되는 거냐? 어? 야, 이 수준이, 아까 내가 니네 이해도 좋고, 잘하고 다 취소. 야, 이거 9.8 곱하기 5를 잠깐만 하면서 계산을 하는 수준이라면,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름 중3,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그래도 퀄리티가, 그래도 반에서 니네 그래도 중학교 과학시험 보면, 또는 수학시험 보면, 내가 니네 디테일한 점수까지는 물어본 적도 없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볼 때 니네 웬만하면 수학도 과학도 90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니네들 대충 봤을 때. 막 70점씩 맞고 그러진 않잖아. 근데 9.8 곱하기 5가 암산이 안 된다.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응? 승윤아, 9.8 곱하기 5가 얼마요? 49야. 그치? 무슨 말이냐? 얘들아, 롯데타워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어. 1, 2, 3, 4, 5 했더니 얘가 49m/s. 반올림 조금 하면 50이라고 치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냐? 1초에 50m씩 간다고. 그럼 겁나 빠른 거야. 그치? 진짜 거의, 그럼 넉넉 잡고 한 10초만 지나봐. 그럼 98m/s면 1초에 거의 한 100m 가는 거야. 겁나 빠르지.
근데 실제로 저 높은 곳에 떨어뜨려도 우리는 일상에서 이 정도 스피드를 못 느껴. 왜? 공기저항 때문에. 공기저항이 얘를 못 발라지게 디펜스하고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 공기저항에 대한 계산은 되게 복잡해. 그래서 중등교과과정이나 고등교과과정에서는 너 공기저항도 계산해라 이렇게는 안 하고 웬만하면 공기저항은 무시하자라고 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중력가속 9.8이 원래 공기저항이 없으면 생각보다 꽤 큰 값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야 5초만 지나도 49m/s로 간다니까? 49m/s면 어느 정도냐? 얘들아 10m/s가 시속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10m/s 하면 감이 잘 안 오잖아. 10m/s면 육상 선수가 100m 가는 게 대략 10m/s예요. 왜? 제일 잘 달리는 게 우리나라 올림픽 기록을 보면 9초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반올림에서 얼추 10초라고 하면 달리기가 그게 겁나 빠른 달리기가 그게 한 10m/s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돼. 대충 반올림하면 그치? 그걸 시속으로 바꾸면 36km/h야. 그럼 자동차 36km/h면 별로 안 빠르잖아. 근데 50m/s야. 그럼 곱하기 5 해봐. 그럼 자동차 180km/h야. 고속도로에서 그 정도면 거의 날아가는 거지. 사고 나면 큰일 나지. 그 정도로 가면. 고속도로 한계 속도가 여러분들 알지? 대략 100km 중부고속도로라서 100에서 110 정도가 리미트란 말이야. 그거 넘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정해놓은 거지. 50m/s면 180km/h야. 남학생들은 알 거야.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투수들이 겁나 빨리 던진다 그러면 보통 150km가 야구 빵 던지면 그게 150km/h야. 남학생들, 여학생들은 관심이 없잖아. 시속 150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근데 남학생들은 이 정도는 알잖아. 그치? 보통 150 정도면 강속구다 이런 표현을 써. 메이저리그는 한 160씩 나오잖아. 100마일 나오니까. 그 정도야. 근데 일상에서는 공기저항 때문에 많이 디펜스가 돼서 실제로 그거보다는 월등히 느리지. 그러나 공기저항이 만약 없다면 9.8이라는 값이 대략 그런 의미야. 1초에 그래서 이름이 중력 가속도야.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 이런 뜻이야. 자, 가속도라는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이제는 알아야 되는 개념이야. 중학교 때 몰랐어도.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는 개념 꼭 알아둬라.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3교시 할게. 지금 2교시가 좀 길어져가지고 3교시는 생각보다 짧겠다. 자, 좀 쉬었다 할게요.